자,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최근에 9,200불대 도전을 했었으나 일단은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959불.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흉흉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쿠바랑 자메이카 사이 해안에서 이 강한 진도 7.7의 지진이 있었죠. 그와 동시에 그랜드 케이먼 섬 쪽에 이렇게 깊은 싱크홀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함정 수준인데 무시무시하죠. 지금 현재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고 하는데 이 섬에 남아있는 사람들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히 한국은 좀 안전한 편이죠. 그렇지만은 언제나 이런 비상시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잠깐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소식을 또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비트코인.com, 바로 로저버가 이끄는 곳이죠. 이곳에서는 최근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비트코인 캐시 채굴자들로부터 12.5%의 세금을 걷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철회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하드포크 리스크를 무시해도 될 정도로 생태계에서 더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떠한 계획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에 칼다노 관련해가지고 큰 대박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이 에이다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PwC와 제휴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힘에 입고 15% 급등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 제휴를 통해서 양사의 정보를 통합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 전략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찰스가 한 건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단순히 가격을 올려주는 호재라서 좋다라기보다는 물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좋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이 칼다노라는 프로젝트의 미래가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파트너십이라 가지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코인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이 프랑스에 위치한 거래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거래소와 프랑스 프로축구 1부 리그 소속인 파리 생제르맹 FC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 카드를 사용해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속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2개의 법정화폐를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크로네 그리고 크로아티아 쿠나. 이 2개의 법정화폐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XRP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망해가고 있는 독일의 거대 은행이죠. 도이치뱅크에서 이번에 새로운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보고서를 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어가지고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도이치뱅크가 디지털 화폐 부상으로 현금이 곧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법정화폐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사람들이 결제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현금의 끝을 예측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우리의 입장은 좀 다르다. 현금은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유지되겠지만은 향후 10년 동안 디지털 결제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여기 이 과정 속에서 신용카드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중국과 인도가 현금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디지털 위안을 채택해야 된다라면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우선권은 분명히 약화될 것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나라가 존재하는 한 법정화폐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개막장으로 가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거기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 아직까지도 월급을 볼리바르로 받고 있습니다. 현금의 입지는 약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 나라가 일단 지속을 하는 한 법정화폐는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법정화폐가 약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비트코인이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올해 암호화폐 리브라가 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리브라 협회 부회장은 리브라가 출시되기 전에 3가지를 완수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협회 거버넌스 구조와 독립성 확보, 둘째로는 기술 기반을 탄탄히 하고 탄력적으로 다질 것, 세 번째로는 규제 및 정치적 장애물 극복. 자, 이 중에 1번이랑 3번은 벌써 그냥 나가리가 됐죠. 나가리 일본 말인가? 아무튼 벌써 이렇게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못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는 골칫덩어리 비트파이넥스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영국에서 랜섬웨어를 사용한 공격이 이루어졌었고 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약 96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공격자들에게 지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들이 비트파이넥스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계좌들을 동결을 하고 그들의 KYC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예, 이 과정 속에서 비트파이넥스가 딱히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다행이죠. 아무튼 이 KYC를 통해 가지고 이 나쁜 놈들 잡아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서 이 중국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물론 이 거래라든지 장외 거래 쪽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P2P 거래 플랫폼인 로컬 비트코인에 의하면은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 인기는 식어가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보시면 2017년도부터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었고 2018년도 1월 정도에 정점을 찍은 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9년, 2020년도 그러니까 2019년 말부터 2020년도에 완전히 바닥을 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죠. 이 우한 폐렴이라고도 알려진 이 폐렴 때문에 중국 전체가 와들와들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떨어지고 있으나 오늘 또 미국 증시는 올랐어요.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갔는데 이 조작질도 정도껏 해야지. 자, 아무튼 중국 같은 경우는 증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가지고 주식시장 개장을 미루기까지 했었는데요. 그 와중에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있다라면서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관심을 또 집중하고 있고 구글 검색량 증가했다. 이제 반감기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어제 제가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트코인에 매우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똥베이스, 이 톤베이스인데요.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분적으로 경제적 공포를 불러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나 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게 될 경우 투자자들이 투기적 활동을 줄일 것이며 이는 비트코인 같은 비전통적 자산에 대한 시장의 관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소 9,000달러를 유지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다행히 지금 9,000달러 근방에서 와리가리를 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톤베이스도 애지간히 많이 틀려가지고 그냥 의견 정도로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황에서 레바논에도 좀 큰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레바논에서 외환 보유고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사람들이 법정화폐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렸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30%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레바논 프리미엄 30%입니다. 자, 이처럼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대안을 찾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그들이 찾는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변해가고 있는 과정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일들은 점차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 가치가 월등하게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숙자 강아지가 귀염둥이 강아지가 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올라온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털이 이렇게 생겼죠. 미용을 시작합니다. 내가 졸려가지고 잠들려고 해요. 자, 아무튼 이 꾸밈이 끝나고 나는 강아지의 모습 귀엽죠? 지금 모습과 노숙자였을 때 차이가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 바이어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려주는 세력들이 피로함을 보이고 있다. 그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코인데스크의 분석인데요. 일단은 RSI 고점이 낮아지는 약세 발산, bearish divergence 패턴을 형성하면서 강세론자들이 지쳐있음을 가리키고 있고요. 맥디 역시 마이너스 영역으로 더 깊숙이 내려가면서 하락 모멘텀 강화 신호를 보냈습니다. 4시간 차트 캔들 역시 바이어들의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뀐 8,793달러에서 8,750달러를 재시험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무너지면은 8,53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데스크의 의견과 분석가들의 의견이 지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7개월 동안 있어 왔었던 이 하락 채널에서 탈출을 드디어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저번 주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주봉에서 이 상승 맥디 크로스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상승 맥디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작년이었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3,000달러대에서 이제 14,000불대까지 쫙 올라갔었죠.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었던 이 미니 파라볼릭 포물선 상승 같은 경우는 200일 이동평균과 50일 이동평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더욱더 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 골든 크로스 나오면은 지겹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추가로 분석가들의 의견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비트코인 세력들이 그들의 목표치까지 가격을 올렸고 또한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된 매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9,500달러대에 도전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 일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8,900불과 200일 이동평균 위에서 마감할 수 있으면 대박일 것이다. 내가 정말 기대를 하는 것은 이 주봉에서 9,500달러 이상 그리고 RSI가 55 이상 마감이면은 불장 파티를 벌일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조시레이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진 월봉, 기준은 양봉이다. 작년 11월 초 가격을 뛰어넘고 싶어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보시면은 이 저항선이 좀 만만치 않긴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해가지고 이번 달에 9,250달러 이상에서 마감을 할 수 있으면은 정말 대박이겠다.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10,000불 이상도 누려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분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석가들이 상승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 비트코인 가격에 유의를 하셔가지고 중요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도록 언제든지 준비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은 지 멋대로 날뛰는 녀석이기 때문이죠. 자, 마무리 짓기 전에 이 비트코인 롱숏 포지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파이넥스에서 롱은 81%, 비트맥스에서는 64%, 바이낸스에서는 37% 전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항상 이렇죠. 얘네들은 이제 롱이 높고 얘네들은 숏이 높고 중간에 낀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왔다리 갔다리.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롱이 훨씬 더 높은 모습. 자, 과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승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너무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뭄의 단비 정도는 찌그려줘야 사람들이 힘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없어서 못 살 정도로 귀한 그런 자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 재생 및 클릭 또한 이 멤버십 가입도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전해드려보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